자, 첫 번째 한우육감빵에는 제가 충전을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얘는 잘 섞어 숙성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망고 풀에 아시죠? 망고 풀에. 왜냐면 이게 망고가 주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그다음에 망고, 그다음에 파파야 커티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은 어차피 아시죠? 워낙 팔방미인이니까 그거 잘 아시고, 그다음에 망고는 우리가 그 표현하기 우리가 눈물의 여왕 많이 아시죠? 많이 듣죠. 그래서 얘는 열대과의 여왕입니다. 얘는 열대과. 아마 검색하시면 나오실 거예요, 아마. 예. 망고는 아마 그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파파야는 천사의 열매라 합니다. 천사의 열매. 그 정도로 콜럼버스가 처음 발견했을 때 뭐고 유레카라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요 세 조합은 제가 보시면 망고 퓨레를 사용한 이유는 이 어차피 빵 자체를 제가 망고 있죠. 풍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식감은 약간 새콤달콤이 포인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인애플하고 망고하고 파파야를 썼습니다. 그래서 얘는 새콤달콤 얘도 베이스입니다. 근데 지금 열대과의 특징 자체가 원래 새콤달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달거나, 솔직히 해서 망고하고 파파야하고 조금 부분하기 애매한 쪽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당도에서 제가 베이스를 썼습니다. 그래서 얘는 왜 미리 해야 되냐면, 일단은 그 섞기 전에 각각의 저가 전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모나크 파인애플 럼을 썼고요. 그 다음에 망고는 제가 체리 스프레를 썼고요. 그 다음에 파파야는 디종 칼도로스를 썼습니다. 네. 칼바도스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도수는 제가 18도 20도 되는 상태에서 제가 전처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하지도 않고, 그래서 풍미를 끌어올리는 최적화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제가 퍼센트를 얼마 썼는지 내가 표시해드렸어요. 그거 참조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항상 반죽하기 전에 각각의 그 열대과일을 전처리 한 다음에 요거 다 뭉쳐서 이렇게 섞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아마 대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미리 먼저 해 놓으세요. 이건 저거 넣을까요? 이건 거기 넣을까요? 밑에? 이것도 나오면 여기다 밑에 둘게요. 네, 나오면 바로 둘게요. 자, 그래서 미리 좀 전처리해서 숙성해서 섞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강력분, 중력분, 설탕, 천일염, 그 다음에 아멘트 프로, 그 다음에 드레스 골드, 버터, 망고 푸레, 망고 레진, 계란, 물, 루망, 숙성 반죽, 호두가 되어 있죠, 그죠? 네. 근데 얘는 건강빵으로 가도 될까요? 안 가도 될까요? 가도 돼요. 그래서 설탕이 들어갔다가 말씀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건강빵이라서 명칭이 설탕 버터가 안 들어갔다고 건강빵이라고 명칭을 둔 건 아니잖아요. 그거 방법 맞아요? 그렇게 준 건 아니잖아요. 정의를 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신 뭐냐면 이렇게 건가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나 설탕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저희가 안 들어간 제품도 했지만 훨씬 더 얘가 다음날 드실 때 훨씬 식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처리 하는 이유는 다음날 드실 때 그 식감이 살아나니까. 왜냐면 그냥 제품 있는 상태로 그냥 쓰시는 거하고 이렇게 전처리해서 쓰시는 거하고 차이는 분명히 납니다. 예, 나왔을 때, 다음날 드실 때, 그리고 잘 밀봉한 냉동고에 뒀을 때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처리 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물론 풍미나 향도 좋게 하지만 확실히 노화를 지어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처리하는 목적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건포도도 그냥 쓰시면 어떻게 되네요? 숲을 다 빨아들이잖아요. 빵 반죽에 불을 사바할 때문에 훨씬 더 반죽에 칠 때는 분명히 질었는데 불어나다면 반죽이 되져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처리 하시면 숲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얘가 빨아들이지 않아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전처리 하는 게 가장 또 큰 장점입니다. 건포도 한번 기왕 써보세요. 호두 기왕 써보세요. 호두도 원래 구워 쓰시고 삶아 쓰시고 다 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균도 있지만 이게 수분 나중에 그대로 갖고 가기 위해서 그럴 겁니다. 꼭 기왕 쓰지 마시고 하다못해 럼주나 이런 것도 전처리해서 꼭 쓰세요. 기왕 쓰시면 안 돼요. 나중에 빵 훨씬 더 나중에 안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버터하고 충전물 빼놓고, 그렇죠? 버터 충전물 빼놓고 버터와 호두, 충전물 제외한 모든 재료를 크린업 단계까지 믹싱 하신 다음에 수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크린업 단계 수화시켜 준 다음에 발전 단계에서 버터를 3에 나눠서 최종 단계까지 믹싱합니다. 그래서 호두를 넣고 믹싱 완성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1차 발효를 저는 도우박스에서 약간 40분에서 똑같이 50분을 줬습니다. 도우박스에서. 그래서 반죽을 손으로 가볍게 최대한 넓게 폈어요. 내가 필 수 있는 만큼 넓게 폈어요. 자, 그 다음에 충전물 미리 만들어 놓으셨죠? 아마 이 고대로 하시면 약간 대기가 맞든지 아니면 조금 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망고프레가 들어가서 수분이 있기 때문에 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현상이 나면 얘가 전처리 안 상태 넣으면 훨씬 더 수분이 빨아들여서 아마 돼지까지 거예요. 그거는 전처리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전처리 했을 경우는 약간 수분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죽 이렇게 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죽 피죠, 그죠? 요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폈죠? 최대 많이 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죽을 2등분 합니다. 충전물. 그래서 반을 정관에 놓습니다. 여기다. 꼼꼼히. 3분의 1 지점 가운데 놓고. 근데 충분히 꼼꼼히 밑에까지 다 피십니다. 그 다음에 요 반을 3분의 1을 줬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가 되죠, 그죠? 나머지 반을 여기다 옮깁니다. 올려놓고 다시 이렇게 접으면 되죠. 그러면 탱탱이 접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여기 다시 여기서 3별 접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꽉 눌러서 추가 발효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여기 옆에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1차 발효 및 폴딩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차 발효 반죽을 작업대 위에서 내려놓고, 요거는 제가 정확히 표현한 게 가로 있죠? 가로로 잘라서 세로로 커팅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충전물이 겹겹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사각형 모양으로 커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커팅해 놓으면은 대부분 이렇게 커팅한 상태에서 그냥 말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마르면은 바로 나오기 때문에 반죽은 숙주하게 돼 있죠, 그렇죠? 충전물은 많은데 그럼 어떻게? 자꾸만 충전물이 삐져나옵니다. 그럼 가만히 놔두면 반죽이 약간 발효가 되겠죠, 그렇죠? 마르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말아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분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쭉 놔요. 조금 휴지 준 다음에 마르시면 훨씬 더 충전물이 되게 감싸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충전물 많이 들어간 것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승질 우리나라에서 급하잖아요. 그게 마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건 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놔뒀다가 잠깐 놨다 하시면, 지금 여름 날씨잖아요. 실내 잠깐 놨다 하시면 훨씬 성형하기가, 그걸 예비 성형이라 그러죠. 살짝 말아놓기도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말아놓은 상태에서 이게 뭐 몇 분 돼 있죠? 30분 또 돼 있죠, 그죠? 중간 발효는 20분에서 3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밀봉해서 제가 예비 성형이나 아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30분 중간 발효 준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있습니다. 중간 발효 손으로 가볍게 펴서, 우유물 아까 바르셨는데 안 바르셔도 상관없어요. 덧가루 많이 안 묻혔을 때는 그냥 바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전분하고 묻혔는데 아까 세몰레가루 묻혔습니다. 근데 그건 옵션이 상관없습니다. 묻혀서 넉넉하게 묻혀주세요. 꼼꼼하게 묻혀줘서 캔버스천에 옮긴 다음에 위생비누를 덮고, 그 다음에 실온에서 약 5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래서 그 다음에 2차 발효 나우판에 실리콘 페이퍼를 깔고 그 위에 반죽을 올린 다음에 사선으로 3번 정도 쿠프를 주고요. 예열된 데크오븐에서 220도에, 아랫불 200도에 스팀 쏘고, 윗불을 좀 줄였어요. 줄여서 200도에 180도에 약간 16분 정도 구웠습니다. 근데 저는 딱 16분이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8분 안에 제가 색깔을 보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 건데, 자, 온도가 이거보다 더 낮은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조정해서 사용하세요. 조금 더, 요건 정확히 데이터가 아니니까 항상 8분 안에 결정하시면 돼요. 8분의 색깔을 보시고 판단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여기 지금 제가 그 파파야인데 내가 디종 칼바도스 했잖아요. 근데 이게 디종 칼바도스 어제 사과 절임에도 많이 쓰고 사과 술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얘가 가장 좋은 게 제가 전철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열대과일 전철하는 게 최적화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솔직히 이 파파야만 썼지만
근데 다양하게 다 넣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풍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사과 향이 어느 다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약간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디jon 칼바도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술을 안 시키더라도 요거 하나만 시키셔서 사용하셔서 다양하게 드셔도 나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럼주나 요 칼바도스만 사셔서 전체를 한번 쓰세요. 그래서 퍼센트는 저희 개인적으로 약간 한 18%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 뒤에 다 있습니다. 18%에서 2% 정도 전처리해서 쓰시고 중간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스프레이 써서 좀 한 번씩만 더 뒤적여 주시면 돼요. 스프레이 쓰는 거는 요거는 뭐 미끄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 쓰시면 훨씬 더 풍미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계속 적셔줘야 돼요. 내가 해보니까 적셔준 거 안 적셔준 거 진짜 틀려요. 정말 차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처리 얼마나 어디서 썼나요? 네? 전처리 방법은 혹시 얼마나 어디에서 썼나요? 전처리는 저 실온에 일단 했고요. 예, 통은 원래 되려면 뭐 플라스틱이나 유리 그릇을 사용해야 되는데 밀폐된 거면 난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밀폐된 거. 왜냐면 공기가 좀만 들어가면 이게 보시면 뭐 1kg 기준 했을 때 절반 정도는 약간 마른 상태가 되고 위에는 마르다 그래서 밀폐만 잘 해놓으시면 그게 아마 3분의 2 정도는 아마 덜 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내가 했잖아. 중간에 계속 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걸 떠나서 크랜베리 할 때 보시면 우리 계속 뒤적지지 않나요? 전체할 때? 안 그러나요? 안 하는구나. 하세요. 네. 하시고 저도 해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습도가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원래 습도가 있는다 그러는데 공장 내부는 아마 주방에는 습도가 거의 없어요. 근데 해보니까 뭐 80으로 되는데 저희 그 온도계 있거든요. 쓰다 보면 거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리면 럼주 있죠? 골드럼하고 아까 말했던 골드럼만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하나만 그 대신 꼭 써놔야죠. 물인 줄 알고 쓰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드럼 딱 표시한 다음에 한 번씩 이렇게 사용할 때 우리가 반죽을 때 계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전에 아니더라도 그때 산반 섞었을 때 한번 뿌려서 살짝만 뿌려서 섞어준 다음에 두고 그러면 하루 이틀 또 가더라고요. 너무 많이 뿌리지 마시고. 저거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예전으로. 근데 내가 18% 기준은 뒀지만 조금씩 뿌렸으면 너무 좋아요. 이게 모든 게 다 이렇게 적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망고는 이렇게 망고 풀에서 색깔이 거의 망고 향도 나고 색깔도 나고 이렇게 납니다. 하노이 망고네? 하노이 깜파니로 돼. 이거 하노이 깜파니로 돼 있죠? 예. 제가 많이 바꿨어요. 뭐 방콕 빵권에 했다가 하노이 빵권에 했다가 망고 했다가. 주 재료는 망고입니다. 근데 일부러 지금 제가 열대과일 수입하는 데가 베트남이거든요. 그래서 하노이가 수도잖아요. 그래서 하노이 깜파니를 넣었어요. 나중에 편하신 대로 망고 깜파니 해도 되는데 특이하잖아요. 예. 하노이 깜파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있어요. 건강빵인데 왜 이렇게 저렇게 막 세게 잡냐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게 충전반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은 그걸 기공을 잡다 보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근다고 해서 어차피 기공이 많은 걸 지금 많이 선호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거기서부터 스트레스가 오세요. 왜냐면 조심히 달아야 되고 모든 걸 다 신경 더 많이 쓰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빵을 즐겁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스트레스가 올 거예요. 시간적으로 모든 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저희가 어느 한부터 그냥 기공 큰 거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맞긴 맞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건강빵이라는 게 좋은 재료가 들어가면 건강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설탕 버터가 안 들어갈 건강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는 그래서 좋은 재료, 좋은 마음으로 즐겁게 만드는 빵이 나는 맛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잡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져야 되고 뭐 바로 이제 넣었다 빼둬야 되고 모든 환경을 다 맞추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시간분도 많이 잡아 드리시고 그리고 얘가 있다 스트레스 나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저가 기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저도 이제 조금 어느 기공을 가는데 그 정도까지 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대신 이제 맨보로만 밀지 마시고 큰 가스만 살짝 빼서 좋은 가스만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선수들은 다 하는데 이 초보자들이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 하다가 안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나는 저 사진에는 저렇게 나왔는데 내가 안 되니까 자기 만족도에서 만족하니까 안 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거기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이런 것 한 예가 또 뭐냐면 또 마들렌 이렇게 볼록 나오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것도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그거 언제든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것도 조금 저는 또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남들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의 즐겁게 어느 정도 한 번 할 거 두 번 하고 더 재밌게 하시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저가 왜 이렇게 돼서 저렇게 세게 잡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빵은 좀 싫어합니다. 예. 그런 빵은 일단 저는 맛도 나는 그 정도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저는 또 참고로 워낙 그 대회를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대회를 우리나라 행사하는 대회는 거의 5년째 풀 대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 간 노하우를 여기서 할 때마다 이렇게 좀 녹아내리는데 그런 과정도 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는 이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요. 지금 저기 한 30년째 되거든요. 아직도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예, 저 아들하고 진짜 재밌게 해요. 늦게까지 상관없이. 그 대신 저가 나중에 설명할 때 뭐 하나 포인트는 내가 알게 드릴게. 그거들 하세요. 살짝 시간 끄는 게 뭐냐면 이게 뭐 갑자기 늘려버리면은 저가 그죠? 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살짝 밀어놨다가 또 자꾸 그러자 그죠? 예, 살짝 시간 끌었어요 저가. 대신 덧가루도 저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덧가루 쓰잖아요. 이게 강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강력하고 세몰라 섞어서 써요. 그래서 묻어도 많이 묻어도 훨씬 크러스트가 좋아요. 예, 쓰서 그리고 왜 쓰냐면 얘는 훨씬 덧가루가 최적화돼서 많이 묻지가 않아요. 덧가루가 많이 안 묻으면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얘는 나중에 레시피 이따 알려달라면 알려드릴게. 우유물도 알려달라면 알려드릴게. 우유물도 만들어 쓰고 얘도 만들어 쓰고 다 만들어 써요. 대신 장점은 자 이렇게 해서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저가 오늘 그 충전물이 아마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도 삐져나오고 옆에도 삐져나오고 다 삐져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신경 쓰지 마시고 삐져나오면 안으로 넣으면 돼요. 그렇죠? 말아지죠? 그죠?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실 이렇게만 오래 놔두면 기공 생겨요. 네, 너무 세게 안 잡으셔도 기공이 충분히 생깁니다. 하늘이 깜빠뇨 쉽죠? 그렇지 아마 반죽에서 거의 뭐 충전물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게 성형 과정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은 지금 거기 뭘로 묻히라고 돼 있나요? 혹시 죄송하지만 혹시 이걸로 묻히라고 돼 있죠? 강력 전분 아마 다 그 베이스 돼 있어요. 근데 그거 너무 묻히는 거 대해서 너무 신경 쓰면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세몰라 있죠? 세몰라 이렇게 묻혀주셔도 되고 그냥 덧가루 묻혀도 그 옵션입니다. 편하신 대로 쓰십시오. 근데 뭐 차이가 쭉 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오늘 그러면은 세 가지 다 갖고 왔으니까 얘도 묻히고 얘도 묻히고 얘도 묻힐게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노라니까 세몰라로 묻힐게요. 괜찮죠? 세몰라는 어차피 그 아시죠? 예. 저 피자 도우로도 많이 쓰고 파스타 원래 도우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개인적으로 저는 덧가루에 최적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만져보시면 많이 안 묻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딱 좋고 나중에 구워 넣었을 때 크러스트가 누룽지 맛도 나고 고소한 우리나라 정서에 잘 맞는 그런 크러스트가 납니다. 자 이렇게 굴리지면서 묻혀지면서 또 다 1차 또 2차 성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시고 이게 제가 지금 반죽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아침에 새벽에 반죽을 해서 갖고 왔거든요. 근데 얘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빼니까 얘가 약간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얘는 근데 좋아요. 예, 왜냐면 반죽 쳐서 계속 꾹 갔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30분 발효한 다음에 원래 빵을 이렇게 한 가지만 하고 두 가지 했을 때는 살짝 여기다 밀어 놓으세요. 그래서 한 15분 다시 또 줬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충전물이 많기 때문에 괜히 이중으로 만행하시면 약간 삐져나고 모양도 터지고 아마 뒤에 피부가 아마 안 좋을 거예요.
자, 이 정도 됐죠? 보이시나요? 딱 적당한 것 같습니까? 적당한 것 같습니까? 크기가? 예, 딱 적당하습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적당하다고. 안 써 있어요? 지워졌나? 자, 이 정도 선에 키우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딱 불편하지 않을 정도 딱 크기죠. 정확히 2배는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 정도 더 이상 키우지 마시고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좀 됐으니까 바게트 뜨게, 그렇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자연 발효 시키시면 이렇게 훨씬 더 표면이 좀 크러스트가 돼가 좋기 때문에 나중에 쿠폰 내거나 이런 것들 훨씬 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건강빵은 지금은 잘 밀봉해서 거의 저는 실온에 놔둬요. 그래서 이전만 돼서 좀 놔두시기 없이 발효시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이게 감싸주는 건 너무 바짝 말라버 수분이 없으면 나중에 또 껍질이 두꺼워질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주의해서 가급적 실온에 두십시오. 확실히 느리게 오래 키우시는 게 훨씬 빵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급하게. 그리고 알다시피 아까 버터 있죠. 버터 아까 32도에 저가 습도 76%돼 있죠. 발효실에다가 너무 뜨겁게 구우시는 분 많습니다. 그렇죠? 네, 나도 그것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서 근데 원래 지금 이 상태로 구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본연의 색깔을 냈을 때는 이렇게 안 뿌리셔도 되는데 오늘 또 조금 더 말라 있으니까 살짝 세모일가루 뿌려서 할게요. 이게 그러시면 본연의 색깔이 그대로 나니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약간 식감적으로 좀 안 좋으니까 이거 뿌려서 할게요. 이거는 저희 집 그 매장에 여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까 파파야 그거는 약간 연령대가 한 40대, 50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저희 집 그 빵 중에 그게 무화과 보리슈가 있습니다. 그게 워낙 인기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요거 새로운 거 나왔다 그러시니까 믿고 드시더라고요. 근데 피드백이 바로 빨렸던 게 요게 파파야 뭐 있었어요. 그리고 자, 쿠프를 줄게요. 저는 거기 3번 주라고 돼 있죠, 그죠? 그쵸? 네, 요거는 이제 편하신 대로 주십시오. 전 개인적으로 딱 3번만 넣어서. 거기 온도 몇 도로 돼 있나요? 왜 그러냐면 얘는 설탕 버터가 들어갔습니다. 그쵸? 설탕 버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색깔이 아마 더 진하게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조금 낮게 걷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세요? 왜 낮은 이유는?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됐죠? 이 정도면 지가 알아서 잘 나올 겁니다.